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많은 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추은호 해설위원님, 우여곡절이 길었는데 결국은 셋이 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오늘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게 11월 5일이었습니다. 예. 딱 한 달 만에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는데 결국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 총괄위원장으로 완톱으로 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병준, 이준석 두 분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맞는 체제가 구축이 됐고요. 결국 이제는 후보 대 후보 또 나아가서 당 대 당,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의 구도가 갖춰지게 됐습니다. 예. 네. 선대위가 이제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임시 슬로건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공정경제 안전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느낌이 제가 확 들은 느낌이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예. 그 슬로건이라는 것은 후보의 철학 또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그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시 슬로건이니까 이제 봐줄만은 한데 일단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것은 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게 됐는지 대선 가도에 뛰어들게 됐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이 불렀기 때문에 운명이다라는 것 그리고 공정경제 안전사회 이것은 윤 후보가 지향해야 될 정책의 비전을 담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길다.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의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딱 기억나지 먼저다. 않습니까? 너무 임시 슬로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준석 대표 비단 주머니에서 또 새로운 슬로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지켜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고요. 주말에 이제 극적 화해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요. 두 사람을 합쳐서 요즘 뭐 준석열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벌써 유세 시작하자마자 커플 후드티로 좀 화제를 모았죠.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그 비단 주머니가 원래 있던 거다. 예. 이 커플 후드티가 빨간색이죠. 부산 서면이라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젊음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빨간 후드티를 입고 완팀 유세를 과시한 건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봉합을 하고 완팀으로 뛰겠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따르면 이제는 선대위의 파리떼가 사라졌다. 민주당을 찢어버리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뛰라면 뛰겠다. 하라는 거 하겠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예.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꽃갈 모자 쓰고 케이크 들고 저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준석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시너지 효과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강점은 청년층으로 대변되는 중도층을 아주 이렇게 공략하기에 나름대로 방법도 알고 또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거죠. 윤석열 후보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라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후드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뒤에다가 그 붉은색 옷에 노란 글자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지만은 거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런 티를 개인들도 젊은층들도 자기의 생각들을 담아서 그 같은 티를 입고 와달라. 예.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또 분노 또 다짐 이런 것들을 입고 나오면은 다음 자리에서 그걸 적극 소개하겠다. 적어 갖고 오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티셔츠에다가. 예. 그런 사고 자체가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고들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만약에 둘 사이가 계속 지금처럼 간다라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불과 뭐 저기 하루 전까지는 신경전을 그렇게 벌이다가 또 바로 하루 뒤에 저렇게 후드티를 커플로 입는 모습을 보고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많은 분들이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판정 승입니까? 누가 뭐 공동 승리라고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특히 이제 같은 당 아닙니까? 같은 당 대표와 후보는 뭐 완전 승복, 완전 패배를 노리는 싸움이 아니죠. 승자 독식 경기가 아니죠. 이제 투표 같은 경우 선거 같으면은 여야 대결은 승자 독식입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하지만은 같은 당끼리의 이런 세력 싸움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각자 얻을 건 승리인 얻은 것이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관심을 받았던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합류한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코끼리가 나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끼리 운전사라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영향이 컸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깐부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아마 겨울 자맹을 떠난 것도 결국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좀 그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라라고 하는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계산된 도발이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 역할을 상당히 했죠. 그 울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김기현 그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울산이죠. 아, 울산시장도 그렇군요.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곳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 김기현 원내대표 보고 중재를 해달라라고 양측에서 모두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맡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숨은 주역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 제주지사다라고 예. 하는 것은 그 전날에 홍준표 의원과 그 윤석열 후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김종인, 원희룡 또 만났었고 예. 저 만찬을 같이 하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은 또 그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 잡아라라고 예. 또 충고를 했었고 원희룡 전 지사는 김종인 그 위원장에게 읍소를 했다. 참여해달라라고 읍소를 했고 이런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힘이 합쳐서 합류가 결정이 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아내분도 역할이 컸다 이런 얘기. 원래 또 그 역할을 정치의 역할을 많이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의견을 많이 듣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권성동 사무총장이라든가 김재원 최고, 뭐 정지석 의원도 찾아가서 예. 이렇게 영입을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한 만큼 앞으로 운전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렇습니다. 어떤 화두를 던질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김종인 그 위원장의 강점은 경제 민주화라고 상징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보수당의 임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들어진 것도 김종인 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안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후보 위원장이 가장 중점을 둘 것은 코로나19 시대로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약자들, 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듬느냐, 이 정책을 꾸준히 내고 예. 그렇게 그 윤 후보를 보듬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재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가 또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난주 금토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효과가 일부분은 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후보 모두 조금씩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ARS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무선전화 100%, 안심전화번호로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1.1%포인트 하락을 했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0.6%포인트를 하락해서 오차 범위 내이지만은 윤석열 후보 41.2, 이재명 37.9%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3일 금요일과 4일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 된 그 의견은 뭐냐면은 울산 합의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죠. 뭐 밤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보통 여론조사를 이틀간 하면은 첫날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둘째 날 이렇게 보완하는 건데 그 정확하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그 3, 4일 몇 대 몇으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조금 더 그 윤석열 후보 측이 높이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지난주에 0.6이었지만 1.9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동 측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만약에 울산 합의가 충실히 반영이 됐다라고 예. 하면 좀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요. 또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예, 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런 응답이 절반을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51.1%가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그 응답이 36.6% 정도로 나왔는데 2주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 2주 전에는 그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게 표현이 예. 잘못됐네요. 네네. 또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46.8% 그리고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게 예. 42.1%였는데 범위가 거의 10%포인트 차로 예. 확대가 됐다. 그런 차이가 예.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저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돼야 한다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픽에 좀 표기 오류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검찰 국가 절대 안 돼. 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열심히 유세 활동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거겠죠. 윤석열 후보를 당연히 저격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지난 국민의힘 최종 경선 4명 중에서 3명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원희룡 3명 다 검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봐서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자극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군사 정권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한 것이라면은 그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안 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선거를 프레임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검찰 정권이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그리고 요즘 반복해서 규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보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그 과거에 대한 청산이죠. 예.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자신은 민생 대통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생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여론조사에 봤지만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예. 거기 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만드는 데는 내가 적입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가 벌써 여러 걸음 앞서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잘하는 캠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나와라. 토론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는 그 언론 인터뷰나 토론을 최근에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도 했었고 그전에 관훈클럽 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관훈클럽 토론, 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도 안 해갖고 당분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선대위 구성에 집중했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토론회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이렇게 말실수라든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1대1 토론회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가급적 토론회를 작게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토론회는 후보가 등록된 이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차례에다가 방송사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토론회가 한 서너 차례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가급적 법정 토론회 이외에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거고요.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 측은 계속 그 요구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절충할지 그건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자신감이 좀 쌓여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선대위 출범하고 이제 토론 준비에도 이제 몰두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론 진검승부는 또 나중에 여론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가족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출신이 비천해서 주변이 좀 더럽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극명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셀프 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좀 예. 안 해도 되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그 후보로서의 자존감이 좀 없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경우에는 얼마나 그 이재명 후보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런 어려운 시절 함께 보냈을 가족에 대해서 온갖 거친 말이 오갔을 때 인간 이재명은 얼마나 가슴 찢어졌을까 진흙 속에 연꽃을 봐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 코멘트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갔을 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거친 말을 한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선뜻 와닿는 그런 코멘트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지금이 조선시대냐 출신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조선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비난할 수 없다. 지금은 그 사람의 처신 그리고 행동 이런 것으로 예.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감싸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처신이 올바르냐라고 저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애매모호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흑수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표심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선 후보가요. 준표형 이러면서 부럽다고 합니다. 왜 부러운 건가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2012년 그 당시에 안철수 현상이라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았던 그런 현상인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안철수가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라는 것은 예. 지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 부분들을 안철수 그 대표 측은 후보 측은 좀 받아들이고 싶고 또 이용해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을 자꾸 거예요. 글을 쓰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 청년의 꿈 그 게시판에 벌써 2차례나 들어가서 코멘트를 남기고 예. 또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광장을 통해서 자신이 좀 가깝다 표현을 하는 것은 뭐 훌륭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이디가 안철수 대표의 아이디가 찰스형 찰스형입니까? 이렇게 접근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안철수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오늘 회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관심은 심상정, 안철수, 김덕연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후보 개인들도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선거 구도 자체가 워낙 두 당이 양당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 제3지대 공간이 부족하다. 그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공동의 정치적 화제, 그러니까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정치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는 특검 문제, 쌍특검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제3시대의 공간을 활용하겠다, 마련하겠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은 후보 단일화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시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부럽다면서 또 심상정 의원도 만나고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광폭행보인데 앞으로의 또 어떤 제3지대에 좀 꿈틀거림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